가보자고. 25년 소담고. 14번.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로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이겠지? 아무튼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게 3의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할 때 x 바의 값이 정수일 확률을 찾아보세요. 자, 모양. 얘네들. x가 일단 가질 수 있는 게 뭐 약간 주사위 느낌이다, 그지? 1, 2, 3, 4, 5, 6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은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동일한 상황이고. 맞죠?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때 x 바가 정수가 되는 확률을 찾아보세요. 맞죠? 어떻게 되면 돼? 3개를 뽑았는데 정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파라. x 바가 1을 0 넘지. x 바가 2가 되는 확률. x 바가 3이 되는 확률. 부터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666 나왔을 때 x 바가 6이 나올 수 있겠지. 맞나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이 확률들 다 더해주면 돼. 자, 가보자. 얘는 어때? x바가 1이 된다. 그게 뭐야? 3번 다 111 나오자.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그지? 111 나오는 확률 얼마야? 말 그대로 6분의 1의 샴승. 자, 두 번째. x바가 2가 된다. 얘들아. 합이 얼마가 돼야 돼? 3개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겠지? 3번 뽑아서 맞지? 그지? 6이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나오면 돼? 어떻게 나오면 돼? 1, 1, 4, 1, 2, 3, 2 말고 있어 없어? 없지 않을까? 네. 얘는 어떻게 나와주면 돼요? 3팩 나누기 2팩의 방법으로 6분의 1로 2번, 6분의 1로 3번.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부 다 뭐가 있어? 사실 6분의 1 3승이 있지. 그지? 6분의 1의 3승이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결국 얘는 3팩까지의 방법이고 얘는 한 가지의 방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보다 보니 결국은 분모는 6의 3승인 것 같고 분자는 각각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걸 먼저 찾아도 좋고 어쨌든 됐죠? 그럼 얘 경우의 수 찾아가 보자. 얘들아 합이 얼마가 돼야 돼? 합이 9가 되면 된다 맞지? 합이 9가 되도록 3개를 뽑는 방법 어떻게 되면 돼? 1, 2, 6부터 시작할까? 6을 안 뽑는 방법은 없죠. 1, 2밖에는. 그러면 이제는 6을 뽑지 말자. 제일 큰 게 5라고 고정해보자. 앞에 거 2개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거. 어때? 1, 3, 2. 됐죠? 그럼 제일 큰 게 4라고 고정해보자. 그럼 그 다음에는 4, 4, 1 있고 4, 2, 3 있고 말고 없지. 그럼 제일 큰 게 3이라고 생각하면은 3, 3, 3밖에 없지. 자, 경우에서 생각해보자. 뭐예요? 괄호를 묶어놓게 헷갈리니까 3팩까지, 3팩까지, 3가지, 3가지, 3팩까지, 1가지. 되니? 그렇게 합이 4가 되는 거, 합이 5가 되는 거, 합이래. 평균이 4가 되는 거, 평균이 5가 되는 거, 평균이 6이 되는 거. 까지 다 찾아주면 되겠네. 알았습니까? 끝. 약간 노가다 느낌이 있죠? 근데 다시 줄어들 거야. 합이 3인 거랑, 합이 3이래, 자꾸. 평균이 3인 거랑 평균이 4인 건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평균이 5가 되는 거나 평균이 6이 되는 건 다시 줄어들 겁니다. 평균이 6인 것만 봐도 1이잖아, 그냥. 맞죠? 더 안 해도 되겠어? 되겠어? 오케이. 그 표정 왜 그래? 다음. 15번 갑시다. 상자에 문자 A, B, C가 적혀있는 공이 있습니다. 3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지울게요. 자,
상자에 A가 적힌 공, B가 적힌 공, C가 적힌 공이 들어 있습니다. 상자에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를 6번 반복한다. 뭐야? 한 번 뽑을 때마다 A가 나오는 확률, B가 나오는 확률, C가 나오는 확률은 항상 동일하네. 그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6번 반복 시행했다. 어디로 넘어갈 것 같아? 뭐 이항 독립 시행 확률로 갈 수도 있고 이항 분포로 갈 수도 있고. 맞죠? 자, 어쨌든 그때 다시 집어넣어서 6번 반복해서 6개의 문자겠지? 6개의 문제가 아니라 6개의 문자를 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열하려고 한다. 글씨가 왜 이래? 뭐가 좀 다르다? 왜 뭐가 다른 것 같지? 맞지? 똑같은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때 뭐야? 그때 A, B, C가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나열이 돼야 돼. A 뭐 이런 거 없고 A, B 이런 것도 없고 맞죠? 최소한 B나 C, A 전부 다 한 번씩은 나열이 된대. 어쨌든 그때 A, B, C가 연속되어 있을 연속적으로 나열될 확률을 찾아주세요. 그럼 분모는 일단 뭐야? 적어도 한 번씩은 나오는 확률만 봐야 되고 분자는 역시 A, B, C가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나오는데 그때 A, B, C가 연속적으로 나와주세요. 맞죠? 그럼 경우의 수 또는 확률 찾아가면 되겠네. 경우의 수로 가자. 분모는 뭐야? 적어도니까 1 마이너스. 뭐야? 1 마이너스는 확률이지. 전체 경우의 수 뭐야? 확률로 가는 게 낫나? 경우의 수로 가자. 자, 전체 경우의 수 뭐야? 6의 3승이겠 뭔 소리야? 3의 6승이겠죠. 맞죠? 첫 번째도 ABC 아무거나, 두 번째도 ABC 아무거나, 3의 6승.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빼자. 그거를 3번 빼자. 뭐 A만 나오는 거, B만 나오는 거, C만 나오는 건 다 빼자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빼자. 이번엔 뭐 뺄까? C는 안 나오는 거야. 뭐 A는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곱하기 3으로 가면 되니까 한 번만 딱 잘 계산하자. 그 한 번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할까?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C가 안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A는 B는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뽑히는 거지. 이거를 또 여사건으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 어떻게? 2의 6승이지. 그지? A, B만 가지고 6번 뽑아보는 거지. 근데 그 중에는 뭐가 있어? A만, B만. 또 6건을 가지면 되겠네. 맞죠? 이게 뭐야? 두 개를 뭐 뽑는 방법을 주드리겠지? 그게 어때? C만이 아니라 A가 안 뽑히는 거, B가 안 뽑히는 것까지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부문은 이걸 겁니다. 맞나요? 그때 분자. 자, A, B, C가 연속적으로 나열돼 보자. 이거에 내가 지금 좀 고민인데. A, B, C가 연속으로 나온단 말이야. 일단 A, B, C 하나씩은 골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순서를 미리 어느 정도 A, B, C가 여기서 연속일 거야. 여기서 연속일 거야. 여기서 연속일 거야. 연속일 거를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되 나머지 것도 어떻게 깔지를 고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각각의 A, B, C가 각각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고정을 해놓고 그 각각마다 A, B, C가 연속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계산할지. 내 지금 그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조금만 고민해보자, 이거는. 일단은 해볼까? 이거 계산 얼마지? 3의 6승이 얼마야? 에서 3을 뺍니다. 요게 얼마야? 62. 62 곱하기 3이 얼마지? 그래요. 186이에요.
189를 729에서 뺍니다. 얼마 나와요? 540 나오냐? 분모는 잘 계산했는데 분자. 일단 아까 내가 말한 거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A, B, C가 첫 번째 세 개에서 중복이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나열된다. 그 다음 6개인가? 요거 하나 더 있구나. 또 뭐 있어? 뭐 A, B, C, 뭐 맞죠? 그 다음에 뭐 A, B, C, 뭐 또 뭐 A, B, C까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미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한 번에 A, B, C는 다 뽑았다는 얘기니까 분모처럼 이런 것들은 각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여기 들어오는 것들만 계산을 해보자. 맞죠? 뭐야? 3의 3승, 3의 3승, 3의 3승, 3의 3승 아니야? 3의 4승이네. 맞지?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끼리 A, B, C 3팩짜리 바꿀 수 있잖아. 이것도 계산을 해야 돼. 아, 너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거 벌써 3회 5승인데? 이건 3회 6승에서 빼기 시작을 했고. 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될까? 3회 4승이 아니구나. 3회 3승이구나. 그지? 아니, 그래도 벌써 3회 4승이잖아. 곱하기 2까지 있고. 3회 4승만 해도 81 곱하기 2 하면 160이 넘어가는데 얘들 너무 작지 않아? 분자가? 심지어 540이랑 관련된 거 이거밖에 없네? 답이? 답 2번이야 혹시? 107 너무 작은데? 벌써 160을 넘어갔는데요? 중복되는 거 빼긴 빼겠지만 60개나 빠진다고? 이상해. 이런 게 일단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곱하기 4도 해야 돼. 문제가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면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을 예상이잖아. 그치? 예정이 되지. 그지? 왜? 여기 A가 들어가면 얘랑 중복되잖아. 사실. 그지? 여기에도 여기 C가 들어가면 얘가 중복되잖아. 얘랑. 중복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뭐? 여기서만 A, B, C가 짜르륵이다. 여기서도 여기서만 근데 그러면 만이라고 하면 다른 것들이 그것도 다 쳐줘야 되는데 너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콤마가 없거든. 문자 A, B, C가 연속적으로 이 말이 아니라 A, B, C가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 약간 이런 느낌. 그냥 B, A, C는 안 치는 거야. C, B, A도 안 치는 거고 그냥 A, B, C만 딱. 그러면 얘랑 중복 안 되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순서 3팩 안 해도 돼.
얘네들만 고민하면 돼. 3승.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4개야. 근데 중복된 거 딱 하나 있지. 얘랑 얘. 여기에 ABC, 여기에 ABC는 중복되잖아. 야, 이러면 107이잖아. 약간 이 느낌 아니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되지 않을까? 우리가 소담고를 안 풀어봐서,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시험 보는 도중에 선생들이 말을 바꿨을 수는 있잖아. 약간 그 느낌 아니냐,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이게 아니고서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튼 알겠죠? 그냥 제가 ABC라는 문자 열이 등장할 확률. 그 6개의 문자열 안에 A, B, C 순서대로 A가 제일 앞에, B가 중간에, C가 세 번째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 이게 확률이 너무 커. 분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커져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생각을 해본 거거든. 오늘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어허. 정리. 자, 17번에 저 첫 번째 조건 요거 우리 많이 풀었었지. 마플 시너지나 이런 데서. 그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정규 분포 곡선 fx를 나타내는 걸 거고 어떤 평균을 기준으로 정한 대시경인데 6보다 10일 때 6보다 10일 때의 평균이래.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냥 정규 분포 곡선에서 6보다 10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지.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때? 여기 평균이 딱 6과 16에 있는 상황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지. 평균은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지? 6과 16을 더 왼쪽으로 보내줘야지. 그럼 이때 이 상황이 뭐야? 얘가 6과 10이면 둘이 정중에 8이 있지. 그 8을 어디로 보내주세요? 평균보다 더 왼쪽으로. 여기다 보내줘야 6은 좀 더 왼쪽으로 이동, 10도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평균 M이 뭐 10보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정조가 있는 8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같아져서도 안 되고. 두고 붙었네. 같아져도 된다네.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얘도 이해를 해봐. 7과 13의 정조가에 누가 있어? 10이 있을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20이니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뭐야? 확률이 똑같거나 혹은 얘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 10을 더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누구보다? 평균보다. 그럼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0보다 왼쪽 또는 같은 곳에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M의 값의 범위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수 M이지? M은 정수. 그래서 M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다? 8 아니면 9 아니면 10입니다. 일단 3개가 가능하겠다. 맞지? 됐지요? 그 다음에 이 3개를 단정 지으면 안 되고 1번 M이 만약에 8이라면 그때 이 시그마를 제공을 했네? 얼마? 3이래. 그때 우리한테 뭐 하래? 8부터 10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시그마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거라서 다 확인을 해보란 얘기다. 뭐야 이거? 지금 요거. 오케이? 최대값 찾아보기. 10이 아니라 11이네. 아무튼 두 번째 M 평균이 만약에 9라면 시그마는 뭐예요? 2네요. 그때 우리한테 뭐 하래? 역시 8부터 11까지의 확률을 찾아보래.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M이 만약에 11이야. 그때 시그마는 얼마예요? 11이 왜 나와? 왜 끄덕끄덕이야? 10이지 이 녀석아. 시그마가 1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평균이 얼마라고요? 10입니다. 그때 너희한테 어디까지? 11, 8까지의 확률 계산해보래.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런데 이거 뭐 해야 돼? 당연히 표준을 해서 비교해야 되겠지. 표준을 해주면은 얘는 어디야? 1 아니야? 0부터 1까지입니다. 고작. 맞죠? 근데 얘는 어디야? 얘가 0 표준화해서 0이 되면 얘는
11 빼기 9 나누기 2니까 얘가 1이야.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가지 세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11을 표준화해봐. 11 빼기 평균 나누기 1은 1입니다. 표준했을 때 얘가 1이고 얘는 심지어 마이너스 2까지가 있어. 확률 졸라 크겠네. 당연히 확률은 여기가 제일 크지. 알았죠? 그때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니까 0부터 2까지랑 0부터 1까지의 합. 누구누구? 요 두 개 더해주신 게 답이겠네. 0.8185. 답은 어디 있어? 5번. 됐죠? 끝. 정리. 다음 19번. 야, 오늘 풀이 끝나는 거 맞냐? 자, 요 문제는 별표 하나만 좀 칠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수학적 비나법이랑 느낌 비슷한 겁니다. 얘들아. 검정 공이 3개, 흰 공이 전체 2개밖에 없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A라는 주머니에 검정 공이 3개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 번 시행을 하다 보면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체 공의 개수를 잘 파악해놔라. 전체 공 자체가 검정 공 3개, 흰 공 2개밖에 없어. 맞죠? 그때 그러면 A에 있을 수 있는 N번, N-1번, N+1번 막 시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공은 검정 공, 흰 공이 각각 몇 개, 몇 개? 1개, 2개거나 2개, 1개거나 3개, 0개만 가능성이 있지. 그때 주머니 B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 검정, 흰색으로 했을 때 이 상황이면은 검정 공이 전체 3개였으니까 얘가 2개, 얘는 없겠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여기는 검정공이 1개, 얘가 1개. 얘는 0개, 2개가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됐냐? n번의 시행을 막 하다 보면. 그때 우리한테 뭐 했어? A라는 주머니에 검정공이 1개 있을 확률. 이때를 PN이라고 하겠대. A에 검정공이 2개. 이때를 우리가 QN이라고 잡겠대. 그때 너네한테 PN과 QN 그리고 QN-1과의 관계를 찾아보래. 그렇죠. 우리 뭐 해볼까요? PN 찾아가 보자. 뭘 기준으로? 자, 간다. 일단은 PN-1. N-1번의 시행에서 약간 수학적 귀납법처럼 N-1번의 시행에서 P가 일어났대. 뭐 검정공이 하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N-1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때 하나씩 뽑아서 바꿨는데 그런데 N번의 시행 후에도 그 다음에도 여전히 검정공이 하나 있을 확률을 찾아보세요. 여기가 검정공밖에 없으니까 서로 어때? 검정공끼리 맞바꾸면 되지. 즉 여기서는 3분의 1의 확률로 일단 검정공을 꺼내고요. 여기 B에서는 2개 중 2개 전부 다의 확률로 무조건 검정공을 꺼내세요. 그럼 서로 맞바뀌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검정공은 하나 남을 겁니다. 또는 일단 한 개씩만 바꾸게 되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빼는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검정공이 하나로 바뀔 수는 없지. 그럼 무조건 여기서 오겠네. Q N-1. N-한 번째 시행 후에는 Q가 일어났어. 검정공이 2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검정공을 빼서 보내주고 여기서는 흰공을 보내주면 되겠네. 얼마? 3분의 2의 확률로 A에서는 검정공을 하나 꺼내고 주머니 B에서는 2개 중 1개의 확률로 흰공을 빼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즉 Pn은 3분의 1 Pn-1 더하기 3분의 1 Qn-1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Q도 N을 찾아가고 마찬가지야. 오케이? 생각해보자. 일단 Pn-1이 일어났어. N-한 번째 시행 후에는 검정공 A라는 주머니에는 검정공이 하나, 흰공이 2개 들어가 있고 주머니 B에는 검정공이 2개 들어가 있어. 근데 N번의 시행 후, 즉 한 번 더 시행했을 때 검정공이 2개가 될 확률을 찾아보세요. 그럼 어때? 흰공을 여기서 보내주고 검정공을 보내주면 되겠네. 3분의 2의 확률로 일단 흰공을 꺼내서 B로 보내주고 그리고 동시에 B에서는 2분의 2의 확률로 무조건 검정공을 보내주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맞죠? 또는 QN-1이었다면 여기서였다면 자,
어때? 그대로 검정을 유지시켜야 되지. 맞죠? 그런 방법은 검정을 뽑아서 넘길 때 얘도 검정을 뽑아서 넘기는 거야. 그럼 더 변화 없잖아. 또는 흰 공을 뽑아서 넘길 때 흰 공을 뽑아서 넘겨도 되네. 맞죠? 맞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더하기로 가기 위해서 괄호 좀 풀자. 뭐야? 세 개 중 두 개의 확률로 검정을 꺼내서 보내줄 때 여기서도 뭐야? 2분의 1의 확률로 검정을 뽑아서 서로 맞바꾸는 거야. 검정공끼리. 또는 흰색 공끼리 맞바꿔도 되죠. 또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겠네. 근데 그게 다야? 아니죠. n-한 번의 시행에서는 앞으로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얘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그게 얼만데? 1에서 pn-1을 빼고 qn-1도 빼버리면 그 남은 확률이 바로 검정공 A에 검정공이 3개가 있을 확률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검정공을 무조건 뽑아서 보내줄 것이고 얘는 무조건 흰색을 보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일어나겠지. 맞죠? 이거는. 그 두 개를 뭐 하면 돼? 적당하게 잘 연립해주면 되지 않겠니? 이해돼서요? 그러면은 PN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또는 그 둘을 더해주게 됐을 때 혹시 아냐? PN-1이 사라질지. 그러면서 얘가 딱 떨어져 줄지 아냐? 밑에 거 정리해볼까 한번? 따라서 QN 정리 좀 해봅시다. 뭐 나와요? 3분의 2 PN-1 마이너스 PN-1 오케이. 안 나오네. 이런 젠장. 뭐?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써봐. 3분의 2 PM-1 마이너스 PM-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PM-1이다. 맞지? QM-1은 QM-1은 약분 하면 안 되겠네? 6분의 2, 6분의 1 합해주면 6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2분의 1 QM-1이다. 맞지?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지. PM-1과 관련된 거, PM-1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 얘네들도 있네. 더하기 1.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둘이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 더해가지고 PN, QN을 QN-1의 배수의 꼴로 표현을 해야 돼. 즉, PN-는 사라지게 하고 싶어. 맞죠? 둘이 어떻게 해야 좀 사라질 수 있겠냐? 그걸 당신들이 찾아가면 될 것 같아. 이해됐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좀 고민을 해보자. 알았음? 더하기 맞네? 야, 더해주면 3분의 1 PN 사라지네. 나 왜 마이너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지? 왜 뺀다고 생각했지? 더해주기만 하면 PM을 알아서 사라지네. 그지? 그래서 PN 더하기 QN은 더해주면은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 QN 마이너스 1에다가 1까지 더해주면 되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거는 얘, B에 해당하는 거는 얘. 그럼 B와 A는 찾았으니 P3는 너희들이 찾아봐. 알았지용? 알았지용?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1, 2, 3, 4 넣어야 된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알았죠? P는 하고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2, 3, 4 넣어보면서 P3를 찾아가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21번. 이런. 야, 너무 생뚱맞게 질문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자, 이거는 바로 가자. X가 뭐 안 된다 얘들아? 정규가 다른데. 근데 여기서 크기가 100짜리 표본을 추출해서 X바를 만들었대. X바는 어떤 정규분포 다르겠지 뭐. 맞죠? 어떤 정규분포? M은 그대로. 대신에 얘가 10분의 시그마를 표준 편차로 갖는 정규분포를 다르겠네. 그때 너네한테 이걸 가지고 지운다 이거. P 1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찾아보래. 그거를
바로 갈게요. 뭐 표준화. 어때? 11-m 나누기 시그마잖아. 얘를 가지고 가보자. T 뭐를? X바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당연히 바로 표준하면 되죠. 어때? 표준화. 2-m 나누기 10분의 시그마. 근데 둘이 확률이 뭐가 돼? 동일하대. 끝났네. 이거 자주 나왔었잖아. 뭐 하나는 표준했을 때 크거나 같고 하나는 표준했을 때 작거나 같은데 둘이 확률이 똑같다는 건 뭐야? 둘이 평균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얘랑 얘는 어떤 관계에 있다? 더하면 0이 되는 관계에 있다. 부호 반대 관계에 있을 거다. 이거 자주 했었잖아. 됐죠? 다음 22번.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고 답이 안 나온 건가?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22번 가보자. 단답형 3. 지워도 돼?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와 세점 A, B, C가 있습니다. 뭐 좌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a까지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리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두 선분 OA와 어디 갔어? OA와 OC로 이루어진 뭔 소리야 이게? 넓이가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OA와 OC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전넓이가 1이라는 얘기냐 이거?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엎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면 어때? 아, 그래 봐야 넓이가 1이라는 얘기구나. 아, 넓이가 1이라는 얘기인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자. 얘가 A, 얘가 3B.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B는 1이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다? 3분의 2다. 라고 이해해보자, 일단. 그래 놓고 나서 각의 두 개 크기가 똑같대. 이 뭐야, 얘들아? 이놈 대 이놈의 길이비는 이놈 대 이놈의 길이비랑 같은데 1대 2잖아. 그럼 얘가 2a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합니다. 4a 제곱은 a 제곱에다가 9b 제곱이랑 같아요. 알았죠? 3a 제곱은 9b 제곱과 같아요. a 제곱은 3b 제곱과 같아요. a는 루트 3b와 같아요. 알았죠? 뭐 요 얘기다, 그지? 그럼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 a 대신 루트 3b를 써주면 루트 3b 제곱이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b 제곱의 값은 뭐예요? 3루트 3분의 2니까 유리화 해주면은 9분의 2루트 3이겠네. 이거 답 맞나? 이렇게 됐죠? 이 얘기였네. 넓이가 1이다. 이해서 한번 가보자. 이거는 이 녀석아. 우리 자주 했던 건데. 암 환자라고 진단할 확률이 얼마? 아무 이상 없는 놈을 암 환자라고 진단할 확률이 얼마? 뭐 이런 거. 자, 어느 보석 감정 회사에서 감정 의뢰가 들어오는 보석의 80%는 진품이고 20%는 가품이 돼. 그때 보석 감별사가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0.2,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0.03. 그때 이 감별사가 뭐 가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그럼 뭐야? 실제 진품인데 감별을 가품이라고 했거나 혹은 실제로는 가품인데 감별을 가품이라고 했을 확률 분해. 가품은 어쩌고저쩌고가 실제로는 진품을 확률 구하세요. 이거를 구해주세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부터 나와? 일단 실제 진품일 확률 10분의 8이지 뭐. 그때 감별사가 가품으로 잘못 감별한 거지.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어딨어? 0.02. 100분의 2. 또는 실제 가품 110분의 2. 20% 확률로 가품이 들어온다며. 근데 그때는 어때? 잘 봐.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감별하는 거에 여사건의 확률이 바로 가품을 가품으로 제대로 감별할 확률 아니야? 그지? 0.97로 가야지. 시행 자체가 달라. 이거는 가품을 판별하는 거고 이건 진품을 판별하는 거라서 둘이 더해서 1에 관여하는 게 아니야. 얘는 0.02는 1에서 빼준 나머지 0.98이 전부 다 진품을 진품으로 감별하는 거지. 알았어요? 가품을 가품으로 감별하는 건 그래서 1에서 0.03을 뺀 0.97이 돼야 돼. 그러면 분자는 이거 다시 써주면 되지. 그럼 분모, 분자 어차피 분모의 분모들도 다 1000. 분자의 분모도 1000. 그러면 분모 분자를 1000배 한다고 생각하면은 16 플러스 194분의 16이 되는 거야. 210분의 16이 되는 거고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8, 105. 105분의 8이겠네. 답 맞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냥 기출문제만 풀었어요. 저 고쟁이 어떻게 깎아주고. 일단 다음 시간에 보자. 다음 시간 너 모의고사 풀어야 다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시간에 고쟁이 한 번 더 가지고 와봐. 아니면 두고 갈 사람들은 두고 가. 헷갈리지 않게. 알았죠? 다음 시간에 고쟁이. 그리고 자 오늘 준 숙제는 사실 모의고사 하나다. 2026학년도 6월이야. 너희들이 보는 게 2027학년도 6월인 거고 작년 거 2026학년도 6월 거를 풀어오시는 게 오늘의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 고쟁이 마지막 단원까지 같이야. 원래는 숙제가. 근데 일단 다음 시간 수요일 날 풀이는 메인은 고쟁이가 아니다. 모의고사야. 근데 둘 다 풀어오면 제일 베스트. 또 누구는 이러겠지. 모의고사 공부하느라 고쟁이 안 풀어봤어요. 이러겠지. 그지? 그러지 말고 고쟁이대로 월화 때 빨리 끝내고 오케이? 화요일 날 밤이나 수요일 날 낮에 오케이? 모의고사 하나 꼭 풀어보고 알았죠? 그렇죠. 그 모의고사 하나 푸는데 얼마 걸린다고? 1시간밖에 안 걸려. 바이.